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술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좀 유익한 어떤 주제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라서 세정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나왔는데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안내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세정 지원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2022 사업년도 수익 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 상시 근로자 수를 2023년도인 올해 대비로 2% 또는 3%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세정 지원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개인사업자 또는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세정지원을 주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2022 사업년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제출 기한이 올해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 빠르게 좀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로그인하신 다음에 지급 명세서, 자료 제출, 공익법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으로 들어가셔서 과세자료 제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을 따라 들어가시면 소득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그리고 하위 항목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내역 조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좀 작업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쭉 따라가시면서 그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고 제출까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홈택스로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증가 여부를 가지고서 세정 지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에서 말하면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라고 되어 있고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도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일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도 제외가 되고요.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으신 분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도 제외가 되고요. 최대 주주의 배우자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계 존비속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외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좀 우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우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24년도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둬서 1명을 신규 채용한다 하더라도 2명을 채용한 걸로 그렇게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청일 현재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엔 청년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증가된 고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 이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포함한 강소기업인 경우에는 청년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 인원 1명을 마찬가지로 2명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개설하신 경우에 고용 증대 시에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 인원 1명을 1.5명으로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다. 이렇게 우대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에서 이 관련된 어떤 보도 자료를 내놓을 때 몇 가지 좀 문답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좀 열거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거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견이 있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요. 매월 말 시점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는 그 월에는 상시 근로자 수 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5세 이상, 지금 청년이 벗어나는 거죠. 청년이 벗어나는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만 3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 등 이외의 상시 근로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산하실 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그때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근로체결일 현재 60세인 동근로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년 등 이외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한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자녀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거냐, 제외 대상이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최대 주주가 아닌 임원의 자녀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된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을 한다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부분도 근로계약 자체를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라는 답변 나와 있고요. 네, 이런 문답서들이 또 있으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세정 지원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 부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고 활용해 보실 수 있다면 충분히 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희 세무사였습니다.